상체 피. 시작하겠습니다. 전국 모든 초중고생 학생분들과 학부모님들을 응원합니다. 속뜻이 뭐니? 네. 오늘은 도치맘 카페 회원 여러분들과 속뜻 사전 출판사의 후원으로 인스타 라이브 생방송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뭐 제 소개는 안 드려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MBC 공부가 뭐니를 통해서 많은 인사드렸던 이병훈 소장이고요. 또 저 혼자 이렇게 진행하면은 좀 재미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진행을 위해서 특별히 한 분 제가 함께 하게 됐는데요. 자기소개 부탁드릴까요? 안녕하세요. 아이셋 키우고 있는 유리스마입니다. 개인적으로 소장님하고 같이 유리스마 TV도 운영하고 있고요. 자충우들 초등학생 3명이나 키우고 있기 때문에 3명. 오늘의 또 이 방송이 기대되네요. 대단합니다. 반갑습니다. 근데 유리스마라는 이름은 뭐 어떤 의미가 있나요? 그냥 별건 없고요. 우리 애들 이름이 다 끝에가 율자로 끝나요. 그래서 율. 네, 유리스마더, 유리스마 TV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셨구나. 제가 선물 소개를 먼저 시작하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한번 네.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방송을 보시면서 시청자분들께서 좋은 질문이라든지 좋은 어떤 칭찬, 멘트, 뭐 응원, 격려 여러 가지 것들을 보내주시면 10분을 제 마음대로 선정해서 선물을 드리기로 했어요. 네. 5분은 출판사에 출간물을 보내드리고 또 나머지 5분은 수박비누? 수박비누? 수박비누를 또 제공해 드린다고 예쁜 합니다. 수박비누? 네. 그래서 재미있게 댓글도 해주시고 응원도 해주시고 질문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뭐 실시간 질문에도 답변을 드리겠지만 그 전에 미리 학부모 1000명. 1000분으로부터 받은 국어 공부와 어휘에 관련된 질문들을 엄선해가지고 10가지로 압축을 했어요. 네. 그 10가지 질문을 풀어나가면서 방송을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질문 10가지 드릴까요? 네네. 쩍쩍 박사 이병호 소장이 10가지 네.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어휘를 인터넷 사전으로 편하게 이렇게 찾으면 되는데 굳이 종이 사전으로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라는 질문이 많았어요. 종이 사전을 왜 꼭 네. 봐야 되느냐? 네. 뭐 인터넷 사전이라든지 뭐 전자 사전 등을 통해서 그 의미를 딱 찾아 들어가서 이해하는 거는 굉장히 빠르고 효율적이죠. 빠르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꼭 공부에 있어서 효율성만이 다는 아니다. 그 단어의 의미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네. 주변에 비슷한 단어들의 의미도 좀 찾아보고 네. 그 단어에 관련된 정보도 충분히 읽어보려면 종이 사전을 사용하는 것이 월등하게 공부 효과 면에서는 좋다라는 게 예전부터 제가 공부법 강의를 할 때 학생들한테 말씀드렸던 사항이에요. 네. 그리고 제가 이 종이 사전 질문을 받고 옛 기억이 떠올랐지 않겠습니까? 네. 제가 또 청소년 시절에 네. 종이로 된 사전을 방학 때 같을 때는 혹시? 기억부터 시작해서 순서대로 읽어본. 이게 뜯어서 드셨다. 뜯어서 그거 아니고. 국어 사전은 기억부터 순서대로 네. 읽어보고, 네. 영어 사전은 알파벳 A부터 순서대로 이렇게 암기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네. 방학이 한번 지나면 A부터 한 C 정도까지는 외울 수가 있었거든요. C 정도까지. 그러면은 그거 읽어보는 맛이 또 쏠쏠하고, 그렇게 한번 외우고 나면은 A, B, C로 시작하는 단어는 왠지 친숙하고 자신감이 있는. 그렇겠다. 그렇죠. 네. 그런 경험들을 했던 네. 것을 공유드리자면 종이사전이 학습 효과 면에서는 월등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또 액션을 하면서 더 잘 외워질 것 같아요. 그냥 딱 보고 끝내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렇죠? 여러 가지 인지 작용, 뭐 이렇게 손으로 넘기기도 그렇죠. 해야 되고, 눈으로 보기도 해야 네, 되고요. 네. 하기 때문에 공부적으로 도움된다고 봅니다. 네, 도움이 되는 걸로. 두 번째 질문. 도움이 되는 걸로 결정하시는 걸로. 초등 9학년 어머니인가 봐요. 네. 중등 대비 국어는 어떤 걸로 공부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이 되게 많았어요. 어떤 걸 공부해야 되느냐. 네네, 어떤 걸. 중학교는 뭐 말할 필요도 없고요. 네. 초등학교 5, 6학년만 돼도 저희 아들 5학년이거든요. 네. 학교에서 읽으라는 권장 도서 목록 이런 거 책 가져온 거 보면 왜 이렇게 어려워? 어려워요. 어휘도 어렵고 네네네. 내용도 상당히 진지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해하는 건 물론이고 중학교에 가서
교과서에서 만나는 글이라든지 용어라든지 뭐 어휘라든지 문장의 수준이 상당히 점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말에는 그런 문장 독해력, 어휘력, 한자성어, 속담, 맞춤법 등등을 미리 공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네. 아울러서 중학교에 가면은 국어에서도 문법을 배웁니다. 아, 어렵죠. 옛날 기억나십니까? 네, 갑자기 국어가 싫어지더라고요. 너무 싫어지죠. 네. 그렇죠. 그 국어에 있어서의 문법도 조금은 예습을 하고 가신다면 네. 중학교에 가면은 드디어 2학년 때부터 본격적으로 중간 기말고사를 보죠. 맞아요. 2학년 때부터 있죠? 2학년. 네네네. 중간 기말고사를 보지 않는 어른의 삶이 너무나도 행복합니다. 진짜. 네. 그래서 그런 곳에서 이제 아이들이 자신감, 자존감을 획득해 네. 나가는 과정이라서 네. 그때 잘 적응하려면 초등학교 말에는 중학교 국어 문법 살짝 뭐 많이는 아니더라도 예습해 놓고 가신다면은 좋지 않을까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좀 저도 당황스러울 때가 많은데 아이가 갑자기 모르는 단어를 엄마 이렇게 물어볼 때 있어요. 최근에 뭐 자녀분이 물어본 어려운 단어가 있었나요? 뭐 다반사? 다반사. 뭐 하여튼 이게 몇 학년 자녀가 이런 걸 물어봤죠? 1학년. 초등학교 1학년이? 네. 야, 다반사라는 뭐 그뿐 단어를 아니라 이렇게 딱 설명해주기 어려운 걸 갑자기 물어볼 때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다반사라는 말 사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는 모르겠습니다. 이 네. 시청하시는 분들 다반사에다가 무슨 뜻일 것 같으세요? 처음 들었을 때 다 뭐라고 생각하셨어요? 자주 일어나는 일. 많이 마늘따. 일어나는 그렇죠. 일. 네. 마늘따라고 보통 대부분 생각을 하는데 네. 여기서 다는 의외로 다과의 다. 왜요? 차. 차? 티. 마시는? 티. 아, 그 다예요. 네. 반은 뭘 것 같으세요? 모르겠어요. 햇반의 반, 밥 에? 반입니다. 밥 반. 진짜죠? 의외죠. 네. 그래서 이게 차 마시고 밥 먹듯이 늘 일상적으로 있는 일이라는 뜻이 다반사예요. 네. 근데 이런 단어를 자녀분이 엄마 다반사가 뭐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설명하죠? 자주 일어나는 일이야. 자주 일어나는 일이야. 많이 늘 일어나는 있는 뭐, 일이야. 많이 일어나는 일 네네네.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사실은 차 마시고 밥 먹듯이 늘상 있는 일이야라는 그 내재적인 의미는 우리가 몰랐던 거죠. 모르죠. 이런 걸 우리는 이제 아. 문맥적 의미 파악만 돼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단어를 물어볼 때 네. 문맥적 의미 말고 그 단어가 내포하고 있는 정확한 의미가 뭔지를 알려면 사전을 찾아봐라. 찾아봐야겠네요. 또. 제가 공부가머니에서도 국어사전을 꼭 식탁에 놓고 함께 부모님과 찾아보는 걸 말씀드렸었거든요. 네. 그런 거. 내가 아는 단어는 물론 설명을 해주겠지만 네. 정확한 의미를 내가 모른다라면은 문맥적 의미는 알겠지만 이 단어가 속뜻이 뭔지를 모른다면은 그거는 좀 부모님이 사전을 같이 찾는 습관을 들여주시는 게 최고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잠깐 여기서 네. 우리가 또 이 어머님들이 질문, 전 방송서 말씀도 해주셨어요. 그쵸. 속뜻사전 샀어요. 이런 분도 계시고. 한글도 모르는데 한자까지 어떡하죠? 이거는 뭐 영유아 자녀신가요? 초등학생이라면 뭐 다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애들이 물어보면 얼른 핸드폰으로 찾아봅니다. 저는 진이한테 물어보는데 진이가 대답을 안 해요. 안 해. 못 알아들어. 과묵한 제니. 네. 좋습니다. 한자의 중요성. 네. 크리스마스 룩.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저희가 또 이렇게 크리스마스 분위기 살짝 연출했거든요. 뒤쪽에도 네. 이렇게 좀 돼 있고. 예, 아까 근데- 이거 선물 주시냐는 댓글도 살짝 봤는데. 아, 선물. 선물 이거 드리나요? 이게 아니고 다른 출간물. 그래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룩을 했는데 어떻게 좀 마음에 네. 드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부쩍 단어 물어봐서 구입했어요. 맞아요. 구입하신 분들. 국어사전 추천해 주실 만한 거, 방송을 끝까지 보시면 알 수 있을 것 네, 같습니다. 지니가 아니라 쉬리. 시리. 네, 아니, 시리. 핸드폰은 시리고 네. 저희 집은 진이. 아시는 분 같습니다. 네. 저희 남편입니다. 네네네. 여보. 네. 죄송합니다. 예. 두 분 의상도 크리스마스 좋습니다. 예전에는 앱도 있었는데 앱이 어느 순간 사라져서 아쉬웠어요. 네. 미리 메리 크리스마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가지니도 있죠. 다음 질문 해야 되나? 어떻게? 네, 네 번째 네 질문 번째 주시죠. 질문. 초등 저학년 수학 문장제 문제 긴 거 있잖아요. 아, 그쵸, 그 그쵸. 문제를 풀다가 이해가 안 돼서 제 지인도 그래서 다시 국어로 넘어가는 친구들이 많다고 하는데 국어로 넘어가야 되나요? 그렇죠. 이제 어머님들이 문장제는 못 풀면 국어가 안 돼서 그런가 보다 해서 독서논술을 학원을 먼저 보내야 된다. 맞아요. 이런 생각 하시는데 네. 두 가지가 다 있는 거예요. 국어적으로 이제 상황이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 그거를 수식으로 전환하는 부분이 또 어려움이 있어서 이 두 가지. 수식으로 전환. 네네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철수하고 영희가 네. 철수는 자전거를 타고 영희는 걸어서 저쪽과 이쪽을 왔다 갔다 한다.
근데 왔다 갔다 하다가 몇 분에 처음 만났고 헤어진 다음에 또 두 번째 언제 만나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럼 복잡해. 이제 그 상황 자체에 대한 언어적인 이해 이거 일단 좀 어렵고 네네네. 그것도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거기서 이제 수식으로 전하는 것도 익숙지가 않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국어 공부도 물론 하고 플러스로 수학 문제집에 있는 해설 과정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공부시키는 두 가지가 병합돼야만 해결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무조건 국어로 다시 턴하는 게 아니라 그 수식 전환도 중요한 부분이 있네요. 그럼요. 수학 어휘는 다른 거. 그렇죠. 수학에는 이제 수학적인 용어들, 조건들이 붙으니까 그거 이해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죠. 맞아요. 네. 독서논술학원 꼭 다녀야 하나요? 라고 질문 참 많았어요. 국어에 대해서. 독서논술학원. 저는 사실 보내고 있어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갑자기 못 가는데. 목적이 무엇이었나요? 책을 안 읽어서. 책 읽기라고. 읽고 쓰고 이런 거 잘하게. 나중에 위해서. 책을 안 읽으니까 책을 읽도록 독서논술학원을 보냈다. 근데 사실은 요새 아이들 학교 다녀보면 네. 학교에서 독후 활동을 시키기 위한 책 목록들이 다 있거든요. 네네네. 그거 읽고 뭐 제출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서 어느 정도 독서는 기본적으로 확보가 되는데 그거 외에 책을 더 읽는다면 아이들이 뭐 관심 분야 책을 읽거나 자기 선호하는 스타일을 읽겠죠. 교과 연계? 근데 그런 걸 안 한다 그러면은 사실 어떤 책을 읽는 것이 가장 좋느냐 했을 때 뭐 결정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어렵죠. 그러니까 어머님들은 그거 결정할 바에는 그냥 독서논술 학원에 보내서 편하게 좀 아이들이 좋은 책에 접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시는 건데요. 네. 독서논술 학원에서 어렸을 때는 이제 책 읽기 위주로 많이 하지만 학년이 올라가면 이제 읽기, 쓰기, 그다음에 중학교 채비를 위한 국어 공부 등등 다양한 부분들을 많이 종합적으로 가르쳐주는 측면이 있어요. 네네. 그래서 국어 실력이 좀 약하고 그렇죠. 독서를 하더라도 이해력이 조금 힘들어하는 친구라면은 저는 독서논술 학원을 이용하는 것도 좋다. 특히 중학교 채비를 하기 위한 초등 말쯤에는 5학년, 6학년? 그렇죠. 네. 그때는 좀 준비를 시키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다니는 게 좋은 걸로. 또 꼭 이게 네네. 이 어떤 이게 무설듯이 결정을 내리는 거죠. 엄마들 좀 그런 거 좀 좋아해서 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네네. 하시는 걸로. 초등학교 말에는 좀 살짝 사용해 보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우린 1학년인데 지금 다니고 계시는데. 알겠습니다. 6번째 질문 드릴게요. 한자어가 어렵다는 아이 엄마예요. 네. 언제부터 한자어를 접하게 하면 좋을까요? 한자어. 한자어를 언제부터 한자어를 접하는 게 좋겠느냐. 네. 한자어가 어렵죠, 당연히. 그 안에 내재적인 의미가 뭔지를 모르면 그냥 받아들여야 되고 맥락적으로만 이해해야 되니까 아이들 입장에서는 아직은 뭐 어휘력이나 문장도 계력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어서 맞아요. 당연히 그거를 이해하기가 어렵고 네. 언제부터 그러면 한자어를 접하게 해주면 좋겠느냐라고 질문하신다면 저는 어리면 어릴수록 좋다라고 봅니다. 어려서 접하되 그 의미를 그냥 맥락적으로만 이해시킨다든지 그냥 뭐 이런 뜻이야 라고 엄마가 일반 통행으로 알려주시고만 넘어가지 말고 네. 그 정확한 의미를 사전을 찾아서 네. 같이 생각해보고 그 단어를 넣어서 문장을 만들어보고 또 만들어보고 대화를 해보는 과정에서 아이가 사용성에 대해서도 자연스럽게 익히고 정확한 의미도 파악할 수 있도록 가르쳐주는 거라면 저는 네. 어려서부터 해도 좋다. 네. 저희 아들도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뉴스 자막 같은 거 되게 그 집 아들은 똑똑하시잖아요. 아무튼 죄송합니다. 똑똑한 거 이거 조금 덥네요. 똑똑한 거는 사실 뭐 그 중요한 게 아니고 네네네. 지적 호기심은 있어요. 그래서 물어보거든요, 항상. 네. 저게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은 항상 엄마가 같이 찾아보고 이야기 나누고 그걸 넣어서 말도 만들어보고 그리고 그 한자를 꼭 아니더라도 그 각각의 의미가 뭔지를 설명해주는 과정을 하더라고요. 네. 어떤 어머니 마법천자문 우리 아들도 되게 열심히 읽는데 마법천자문 좋죠. 만화로 된 것들 한자 공부하는데 도움 많이 되실 수 있어요. 초등 국어사전이 있는데 활용을 못해요. 속뜻사전도 자, 속뜻사전 얘기는 좀 뒤에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활용하면 자기 것이 되는 듯.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지인분 안녕하세요. 그다음에 고전 읽고 가족과 토론회하고 있어요. 와, 대단하십니다. 진짜요? 고전을 읽고 가족과 토론회하고 있습니다. 전 정말 좋은 방식이라고 보는데요. 사고력이라든지 문장 독해력뿐만 아니라 가족과의 관계,
얘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 특히 이게 아이들 사고력을 증진하는데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자기보다 사고력이 뛰어난 사람하고 대화하고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이 정말 좋거든요. 그래서 부모님하고 이런 것들 얘기하는 과정에서 좋은 질문도 던지고 아이가 고민할 수 있는 질문을 던져서 대답도 하고 그런다라면 저는 이보다 더 좋은 국어 교육이 있겠는가 싶습니다. 되게 저 이분 선물 드리고 싶어요. 저도요. 2020 레드팬님. 네. 이분에게 축하드립니다. 비누를 드리겠습니다. 수박 비누? 예, 비누부터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드릴게요. 초반이니까 너무 네네. 이제 출간 서적부터 드리면 네. 조금 그러니까요. 네. 저희 아이는 마트 신토부리 한자의 의문 가져가지고 6세 때 시작하셨어요. 잘하셨습니다. 예, 일찍 시작하셔도 괜찮아요. 책 읽다 모르는 단어는 체크해놨다가 북패드 검색하게 했는데 사전으로 하면 좋겠네요. 정란초님께도 수박 비누를 비누 예, 축하드립니다. 하겠습니다. 초6인데 독서에 빠져서 50권 읽었어요. 한 달 동안. 이야, 대단합니다. 예쁘다. 제가 어른 돼서 한 달에 제일 많이 읽은 게 100권 읽었던 적 있거든요. 진짜요? 얇은 거? 책 쓰려고 다른 책 참고할 때. 뭐 얇은 것도 있었어요. 예, 근데 100권 읽는데 정말 토 나온 줄 알았는데. 네.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한 달에 50권 읽었다. 대단합니다. 네네. 요분도 드릴까요? 623482. 네네네. 예, 요분께도 수박 비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누 3개 나갔어요. 네. 네. 자, 그 다음 질문 한번 주시죠. 네. 일곱 번째 질문 드릴게요. 네. 한자 능력 검정 시험 있잖아요. 그쵸. 준비하는 게 좋을까요? 초등학생이? 한자 능력 검정. 이거하고 또 쌍벽을 이루는 게 이제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이런 거 꼭 해야 되느냐. 좀 더 확정하면은 뭐 영어 인증 시험 이런 거 해야 되느냐, 뭐 수학 경시대회 이런 거 해야 되느냐, 뭐 많이 물어보시는데 네. 한자 능력 검정 시험 준비는 뭐 꼭 한자 공부만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아이가 성취 목표를 설정하고 그걸 달성해서 달성해보는 맛을 느끼고 그렇죠? 좋죠. 그래서 자존감도 키우고 네. 도전 정신도 키우는 측면에서는 목표 지향성이 센 아이한테는 추천드려요. 네. 근데 그런 목표 지향성이 있는 아이가 아니라 그냥 내가 알아가고 싶은 지적 호기심을 충족하는 게 더 좋은 학생들한테는 이렇게 지수화, 점수화, 등급화되는 시험을 너무 어려서부터 노출시키는 건 저는 반대거든요. 그래서 아이 성향에 맞다면은 네. 좋은 활용을 했을 때 아이가 성취 목표를 달성하는 좋은 도구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무래도 또 이런 시험을 준비하다 보면 많은 양을 짧은 기간 안에 공부하잖아요. 네. 그래 놓은 게 어디 안 간다. 머릿속에 또 내재적으로 있다가 나중에 어휘를 공부할 때 하나씩. 맞다. 그때 이렇게 되는 그렇죠. 그래서 나쁠 건 없다. 다만 성향은 좀 고려하셔서 결정해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나쁠 건 없고 성향은 고려해라. 그렇죠. 네. 질문을 너무 빨리빨리 하려고 하지 마시고 알겠습니다. 여기도 한번 좀 읽어주시죠. 네, 죄송합니다. 여기서 하나 또 좀 제가요? 좋은 거 하는 거예요. 한국사에 관심이 많아서 준비할까 했었는데, 이 질문이 아니네요. 고맙습니다. 소님 좀 읽어주시죠. 제가 빨리빨리 해볼까요? 네네. 자, 초등학교 1학년 국어 문제집 풀리면 거의 다 맞고, 독해 문제집도 거의 다, 초등학교 1학년인데 벌써 문제집 풀리시는군요. 문제 이해나 단어를 묶고 나면 어휘력이 떨어지는 것 같은데 어떻게 도움주면 좋겠나요? 이 분들은 지금 오늘 방송 끝까지 보셔야죠. 네네, 그쵸? 맞아요. 꼭 보셔야 됩니다. 어머님, 박영화님께도 수박 비누를 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4번. 네 개 나갔죠? 4개 나갔어요. 네. 비누 하나 드릴까요? 네. 제가 따로 사서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비누 이분들 드려야죠. 굉장히 집착하시네요. 자, 세계 역사 이야기 주문했어요. 겨울방학의 도전 좋습니다. 화이팅. 6세 질문 없는 아이는 어쩌나요? 7세까지 좀 기다려보세요. 곧 질문합니다. 곧 질문할 거예요. 질문합니다. 요즘 어휘력 늘리기에 관심이 많아서 어휘력 문제집 속뜻사전 샀어요. 한자도 자연스럽게 관심 갖게 하고 싶네요. 한자는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엄마가 굉장히 그 한자어에 대해서 이거는 무슨 뭐지 이런 걸 많이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그거 답하는 재미 또 찾아보는 재미가 있어서 사전을 찾고 엄마랑 대화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다음에 5살 여아입니다. 어휘에 관심이 많아요. 책 읽거나 독서 중에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엄마가 알려주는 거 말고 항상 사전을 찾아달라고 찾아달라고 해요. 어휘에 관한 학습지 같은 거. 엄마가 조금 귀찮긴 하겠지만 찾아줘야겠어요. 같이 찾아서 읽는 거죠. 네. 그리고 나중에는 스스로 찾는 연습도 하고. 네. 5살이니까. 야, 5살. 잠깐. 너무 우리 이쁘다. 아들은 5살 때 겨우 말 시작했는데. 그건 아니고요. 대단하십니다. 어휘에 관한 학습지 같은 걸 굳이 하는 게 좋겠느냐? 이 친구는 언어적인 부분이 빠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습지 하시는 건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더 중요한 건 사전을 같이 찾는 습관. 이게 월등하게 좋다.
또 좀 좋은 질문, 5살 대박이네요. 아, 제 생각에도 대박인 것 같습니다. 채팅 읽어주시는 거 너무 좋네요. 연예인이 읽어주는 느낌이. 아유, 감사합니다. 저 지석진 씨 닮았다는 얘기도 많이 듣고. 예? 네, 그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독해 문제 푸는, 어휘에 관심이 있어서 계속 물어봐서 어린이 신문 구독하고 모르는 단어 국어사전 찾는 방법. 너무 좋죠. 너무 좋죠. YYIUM718님께도 수박 비누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남았나요? 수박 비누가? 수박 비누 끝났어요. 네네. 네, 5개 다 나갔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수박 비누 아웃, 솔드 아웃 됐습니다. 이제 출간 서적을 보내드리도록 네. 할 거예요. 이제 각약 거겨 단계인데 지금 쓸 일이 있을까요? 예, 미리 구입해 놓으시면 좋겠죠. 엄마가 해도 좋잖아요. 그렇죠. 엄마가 또 네네. 사전을 찾아가지고 읽어주려면 네, 미리 얘기해주고. 가지고 있는 게 좋겠습니다. 귀에 쏙쏙 들어오네. 감사합니다. 지난번보다 얼굴이 더 좋아지신 듯해요. 자, 여기까지 하고 또 이제 본론을 좀 네, 가보도록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질문 빨리빨리 넘어갈까요? 네, 죄송합니다. 네. 8번째 질문. 초등학교 저학년, 고학년을 둔 엄마예요. 저학년과 고학년. 고학년. 네, 어휘와 독해력 향상을 위해서 어떻게 해줘야 할까요? 문제집을 풀어야 할까요? 문제집을 풀어야 할까요? 야, 그다음 마지막 질문까지 좀 해주시죠. 시기는? 그렇다면 그 시기는? 그러니까 어휘력과 독해력 때문에 요새 어머님들이 네. 시중에 있는 어휘력 교재, 독해력 교재 문제집 같은 거를 사가지고 시키세요. 네. 저학년용도 있고 고학년용도 있고 다 있어요. 근데 그 문제집을 풀어서 이런 것들을 키워야 되느냐? 네, 네, 네. 아니면 읽기라든지 사전 찾기를 통해서 키워야 되느냐? 아마 이 질문이신 것 같아요. 그러신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문제집이 도움이 된다면 언제쯤부터 문제집을 활용해서 이런 걸 키워야 맞아, 되느냐? 이런 질문 같은데요. 네. 사실 정답은 없습니다. 정답은 없어요. 왜냐하면 그래도 제가 교재들을 살펴봐도 참 잘 만들었어요. 그 학년의 읽기에 필요한 어휘 수준이나 독해 문장들을 잘 써놨는데 저학년이 굳이 문제집을 통해서 이런 걸 꼭 익혀야 된다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문제집만의 어떤 왜냐하면 네. 수학도 해야 돼요. 영어도 해야죠. 바쁘네요. 네. 네. 뭐 할 게 너무 많은데 네. 굳이 국어까지 문제집을 통해서 저학년, 초등학교 1, 2, 3학년 사실 아직 인간으로 완성도 덜 됐어. 근데 그걸 굳이 이 세상에 읽을 거리가 얼마나 많고 어휘들이 재밌는 것들이 많은데 굳이 문제집이라는 좀 학습적인 방향으로 꼭 해야만 될까? 네네네. 뭐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만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될까라는 생각은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학년은 조금 유예시키고 이때는 읽기, 사전 찾기, 주변에 많은 텍스트들을 통해서 공부하기가 좋고 고학년쯤 됐을 때 뭐 빠르면 4학년, 늦으면 한 5, 6학년쯤에 그 전에 하던 독서, 어휘 찾기와 병행해서 문제집을 이용해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빠르게 능력을 증진시키는 것은 괜찮다. 괜찮다. 라고 답을 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또 여기 좀 네, 댓글 네, 한번 댓글이 볼까요? 엄청 올라오고 있어요. 야, 굉장히 빠르게 쳐주셔가지고 네네네. 제가 읽기가 좀 바쁘긴 합니다만 초일인데 책 읽는데 그냥 글 자체만 보더라고요. 책 속에 담긴 뜻 같은 거 아직 모르는 것 같아요. 그 속에 담긴 뜻을 흘려줘야 할지 고민이에요. 가장 쉬운 방법은요, 어머님, 초일이니까요. 아직 뭐 성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같이 읽으시고 그 내용을 물어보기도 하고 이야기도 나누고 그 내용이 없는 내용도 상상해서 말도 해보고 어떤 의미인지 질문도 해보고 이런 그냥 소통의 툴로 사용하세요. 퀴즈 좋던데요? 퀴즈. 네. 네, 퀴즈 책 내고 읽고, 뭐 이렇게 보상도 하고 그렇죠? 젤리도 주고 네네네. 그렇게 해서 아이가 부담 갖지 않고 재미있게 커나갈 수 있도록 하시는 게 베스트겠습니다. 네. 이중언어쓰는 아이인데 한글 사전으로 설명해야 되나요? 영어 사전? 야, 어렵다. 애플트리님, 야, 이 수준이 지금 이중언어인데 한글이냐 영어 사전이냐? 이게 뭐예요? 요거는 정답이 있는데. 있어요? 해주세요. 이게 지금 오늘 어머님들이 너무 지금 뒤에 말씀드릴 정답에 대한 이 질문들을 너무 주시니까 막 이게 답답한데 미리 조금만- 빨리 얘기하고 싶은데 네. 안 돼요? 이따가 나옵니다. 이따가 나옵니다. 네, 이따가, 이런 이따가. 경우는 네. 어떤 사전을 써야 되는지 알겠습니다. 이따 나옵니다. 그럼 마지막 질문. 아홉 번째 네. 질문 좀 해주시죠. 책을 읽기는 하나 대충 읽고 집중하지 않는 아이. 많죠. 네, 독서를 싫어하는 아이 둘 다 키우고 있대요. 교과서라도 읽어야 하나 이런 애들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둘 다 집중을 안 하고 싫어하는군요. 둘 다 집중 안 하고 싫어하는군요. 아이고 이런. 네네네. 교과서라도 읽어야 되느냐. 네네네. 교과서 물론 좋죠. 교과서 읽는데 사실 교과서가 재밌는 학생이 얼마나 될까요? 대한민국에.
재미가 교과서를 있다면- 보면서 너무 재밌다. 이야, 난 맨날 교과서 볼 거야. 막 이런 친구는 네. 많지는 않죠. 네, 없죠? 그래서 있나? 네. 그 교과서에 있는 내용 중에서 자기가 좀 호기심이 가고 네. 궁금한 것들을 선별해가지고 그거에 관련된 다른 책들. 그걸 뭐라고 하죠? 전문 용어로? 연계 독서. 교과 연계 독서. 네. 그거를 해가지고 네. 독서량을 키우는 게 저는 가장 좋은 방법 같아요. 아하. 왜냐면 자기가 궁금해서 찾은 거고 관심이 있으니까 찾은 거고 맞아. 거기에 있는 내용은 재밌게 읽어보고 그렇죠? 그래서 대충 읽지 않고 집중하려고 하면은 결국 아이의 관심사, 흥미를 기준으로 책을 우선은 고르는 게 당장은 좋은 방향성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한 개만 들고. 네. 어떤 거? 헐, 팬이에요. 공부가머니 열심히 봤고요. 아기 8개월. 아기 8개월인데 왜 벌써 공부가머니 보셨어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시켜. 좋습니다. 네. 교과 연계 독서. 예, 말씀 나오고 있고요. 교과서 저학년은 재미있어요. 네. 아기들, 귀요미들 책은 재밌긴 한데, 그걸 막 맨날 읽어보기에는 이제 다양한 내용이 있다 보니까 그 중에서 관심사는 또 추려가지고 교과 연계 독서하는 거 추천드리고 싶고요. 교과 연계 독서 미리 읽혀도 될 거예요. 그 교과서를 배우기 전에. 네. 다음 학기 교과서를 가지고 거기 있는 관련 내용을 읽혀도 너무 좋습니다. 이런 거야말로 정말 좋은 예습. 그랬다가 딱 그 다음 학기 갔는데 딱 나왔어. 되게 좋겠네요. 반갑죠. 반갑죠. 네. 네. 물론 일부 전문가분들은 그렇게 하면 이제 학습 흥미가 떨어진다라고도 얘기는 하는데요. 글쎄요. 모든 내용을 다 보고 가는 것도 아니니까. 네네네. 굳이 그렇게까지 비판적으로 볼 필요는 없지 않는가 네.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안 졸리십니까? 저 졸리다고 한 거 언제 보셨나 보네. 졸리겠어요? 저 야간에 사실 조금 약한 편이어가지고 이 혈압이 있다 보니까 이 야간이 되면 굉장히 좀 피곤하거든요. 근데 오늘은 또 이게 속뜻사전하고 도치마 카페 방송이다 보니까 텐션을 올려가지고 열심히 하고 그럼요. 있습니다. 예, 최선을 옷도 이렇게 사 입었는데. 하고 있습니다. 옷도 사 입고 진짜 저희가 크리스마스 화이팅. 잠깐. 교과서 정독은 오늘 쌩쌩 감사합니다. 네. 유키 3386님 책 드리겠습니다. 책 출간 서적 한 권. 이분도 좀 드세요. 오늘 방송 들으시려고 낮잠 좀 주무셨대요. 낮잠을 자둔 분. 책 드리세요. YEONI9111님께도 네, 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2번 네. 나갔어요. 오늘은 짱 감사합니다. 멋있어요. 자, 10번째 마지막 질문 좀 주시죠. 자, 10번째. 사회나 과학을 공부할 때요. 용어나 어휘를 이해하는 게 도움이 되나요? 라고 하셨어요. 이 질문 많았어요. 일단 초등학교 말만 돼도요. 네. 사회나 과학에서 나오는 용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렵죠. 익숙치 않고 자주 쓰지 않는 용어들도 굉장히 많고요. 네. 중고등학교 가면 뭐 말할 필요도 없죠. 네. 근데 이런 사회나 과학을 우리가 용어나 어휘의 개념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를 못하면 우리는 늘 이거를 암기 과목이라고 그렇죠. 여기고 있죠. 근데 이런 걸 모르잖아요. 그럼 네. 암기할 게 엄청나게 늘어나고 엄청 많죠. 암기가 지나가고 나면 망각이 오고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공부 효과가 떨어지죠. 그렇죠. 늘 외워야 되는 과목이요, 재미없는 과목이요, 지나고 나면 끝인 과목으로 공부를 하면 초등학교, 중학교는 어찌 버틸 수 있지만 고등학교 때는 수능이라는 큰 그렇죠. 산이 남아있어서 네. 절대로 안 된다. 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사회나 과학에서 배우는 용어는 항상 의문을 품고 찾아보고 그 용어나 개념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할수록 그게 쌓여서 나중에 공부하기도 편하고 공부 효과도 좋고 또 그 용어의 의미를 나만 찾아가지고 이해했을 때의 희열 같은 것들도 느낄 수 있거든요. 예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네. 지구과학 시간에 바다의 깊이에 따라 수온이 변하는 층들이 있는데 그 중에 수온 약층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서 약은 무슨 약일까요? 모르겠는데요? 약하다 뭐 이런 약? 약하다는 의미처럼 생각하죠. 근데 무슨 수온이 약하다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네요. 그렇죠? 네. 근데 아무도 이거에 대해서 의구심을 품지 않고 그냥 수온 약층이라고 외워요. 네. 여기서의 약은 약하다가 아니라 뛸 약입니다. 도약. 도약? 거기서의 약이라서 수온이 많이 뛴다라는 의미가 이미 용어 자체에 들어있어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수온 약층에서 수온 변화가 심한 거거든요. 네. 이걸 알고 찾아본 아이는 외울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생으로 외우는 게 아니고 이해가 되면 그렇네요. 그렇죠. 그래서 네네. 이 어휘의 속에 내재된 속뜻을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하다. 단지 어휘 의미를 아는 데서 그치지 않고 공부 효과에도 큰 영향을 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이해하는 게 도움이 되는 걸로 강하게. 네. 자, 오늘 우리 인스타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도치맘 카페 회원분들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제가 공부가 머니에서도 사실 네. 많은 학생들 자기 유형의 스타일에 맞는 교재 같은 것들을 추천을 드렸었어요. 네. 그 와중에 제가 정말로 사전을 찾아봤을 때 어떤 사전이 가장 좋은가를 찾아봤을 때 이 사전이다 라고 생각했던 게 속뜻 사전이었거든요. 댓글에 난리가 났었어요, 그때. 그거 제가 추천했다가 네.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네. 예, 교보문고에서 사전 부문 근데 그 땡땡 처리하고 그 밑에 댓글에다가 제발 그 땡이 뭐냐고 막 그렇죠. 물어보고 네, 난리가 물어보시고. 났었죠. 네. 네네. 그때 제가 속뜻 사전으로부터 느꼈던 그 기억과 이 네. 충격, 대단하다라는 것을 오늘 그 속사를 제대로 파헤쳐가지고 과연 이 사전이 자녀분들의 어휘나 국어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에 네.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을 지금부터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제가 또 질문으로 들어가 볼까요? 네네네. 네, 계속 속뜻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 속뜻, 특히 초등학생 속뜻 네. 사전 네. 이런 게 지금 제가 들고 있는데 요거 하나가 단가요? 요거밖에 없나요? 제가 사실은 네. 아무리 전문가 책을 추천하더라도 네. 뭔가 공정하고 공평하고 좀 여러 가지 옵션을 제시해드려야 네. 제 입장에서도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용도의 사전을 많이 찾아봤어요. 네. 근데 대부분 한쪽 스타일로 많이 써져 있고 네. 반대쪽 제가 원하는 스타일로 써져 있던 책은 딱 이 속뜻 사전 하나였습니다. 네네네. 다른 예가 없었고 낱말의 속뜻까지 자세하게 풀어진 사전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름도 속뜻풀이 초등 국어 사전이라고 지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사실은 소장님께서 뭐 이렇게 협찬 받거나 뭐 이렇게 비용 받고 돈 받고 광고한 게 아니라 너무 좋아서 홍보했는데 좋아서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은 사실 근데 속뜻사전 후원을 받고 강의를 드립니다. 그러면 그렇죠? 진짜 그 속사를 파헤쳤을 때 과연 네. 도움이 될 것이냐? 맞습니다. 근데 사전이 너무 예뻐요. 여기 막 별도 보이고 블링블링하고 네. 되게 애들 선물 주면 좋아할 아니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이렇게 만들지? 그러니까요. 별 반짝반짝. 네. 대단합니다. 예쁘고요. 네. 보이나요? 선물로 주면은 굉장히 아이들이 네, 좋아하겠어요. 여기 너무 예쁜 것 같아요. 특히 여학생들 너무 예쁘다고 할 것 같은데요. 자, 오늘 주제가요. 그 속뜻을 알아야 모든 과목 공부를 잘한다. 뭐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제가 또 이거를 또 찾아보려고 오늘 이렇게 직접 들고 나왔고 이미 조금 사실 살짝 찾아봤습니다. 그러셨구나. 그래서 속뜻도 한번 찾아보고 싶어서 찾아봤거든요. 한번 찾아볼게요. 속뜻이 무슨 말이야? 속뜻. 속에 있는 뜻? 네, 뭐라고 써있냐면 마음속 깊이 담긴 뜻이래요. 그리고 낱말에 쓰인 낱낱 글자 속에 담긴 뜻. 이렇게 돼 있네요. 속뜻이. 이게 음으로만 표기해 놓는 거 이제 우리가 한글 전용 표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랬을 때 요즘은 뭐 유치원생들도 한글 다 잘 읽잖아요. 네. 그걸 못 읽는 사람은 없어. 근데 그걸 읽고 정확한 의미를 아는 사람은 사실 많지가 않습니다. 네네. 네. 한글로 써놓은 예를 들어 열심히라는 단어를 본다면 네. 이걸 못 읽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없죠. 그렇죠. 근데 그 속에 담긴 뜻, 열심이라는 단어의 속에 담긴 뜻은 도대체 뭔지 그걸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더라고요. 없죠. 유리스마님, 네. 혹시 열심히 무슨 뜻일 것 같으세요? 최선을 다하다. 뭐 이런 거 최선을 아니겠어요? 다하다? 네네네. 최선을 다하다? 열심히 한다, 최선을 다한다.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런 뜻인데 왜 하필 열심이라는 단어를 썼을까? 아무 다른 국어 사전을 찾아보면 네. 어떤 일에 정성을 다하여 골똘하게 힘쓴다는 뜻으로 표기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내부의 내재적 의미를 설명한 게 아니라 뭐랄까 데피니션 정의를 해놓은 의미 역할이 더 큰 거죠. 다른 사전들은. 네. 근데 그 뜻을 하필이면 왜 열심이라고 하는지 그 이유는 그래서 다른 사전에서는 알 수가 없었어요. 제가 또 찾아보겠습니다. 찾아보십시오. 네, 뭐라고 써있냐면 뜨거울 열 마음심으로 돼 있네요. 뭐야 그러면은 뜨거운 마음? 뜨거운 마음이네요. 네네네. 열심히 공부한다는 건 뜨거운 마음으로 공부한다는 뜻이네. 그렇네요. 아하. 뜨거운 마음으로 공부하는 게 열심히로 공부하는 거고 최선을 다한다. 이거 좀 네 그렇네요. 여기는 그러니까 그 이유를 좀 설명을 해주네요. 그리고 그 아까 뜨거울 열 네네. 마음심이라는 게 다 한자지 않습니까? 네네 한자도 나와 있어요. 맞아요. 그쵸. 한자 공부도 같이 되겠어요. 그렇죠. 한자 공부도 되고. 네네네. 저는 속뜻사전 보고 깜짝 놀란 게 네. 한자 풀이도 물론 돼 있지만 네. 영어 단어도 표기돼 있어요. 맞아. 그래서 오. 우리 국어 단어, 의미, 속뜻, 한자어의 속뜻, 그리고 한자 표기, 게다가 영어 단어, 네. 이 3종 세트, 일석삼조를 공부할 수 있는 책은 사실은 속뜻사전밖에 없더라고요. 그렇네요. 저 그래가지고 추천했던 거거든요. 그때 제 기억으로 그 친구가 리턴이었나 뭐 그래가지고
이게 영어 의미도 좀 알아야 되고 네. 한자 공부도 많이 약해서 해야 되고 뭐 그랬던 용도였던 걸 기억이 나요. 네네네. 다시 열심으로 돌려보면 네. 자 그렇다면은 뜨거운 마음의 반대는 차가운 마음 아니겠습니까? 차가운 마음은 뭘까요? 냉심, 한심? 한심. 네. 그렇죠. 그렇죠. 일단 찰한 불러야겠다. 마음심. 네네네네. 차가운 마음이라는 속뜻이죠. 네. 어. 네네네. 요것도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네, 찾아보겠습니다. 한심. 찰한 마음심. 차가운 마음이네요. 열정과 의욕이 없어 절망적이고 걱정스럽다. 아하, 마음이 차가우면 그렇게 되나 봅니다. 그런가 봐요. 한심한 사람을 보면 불쌍한 생각이 앞선다. 뭐 이런 얘기 있네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차가운 마음으로 하루 종일 책을 읽는다면 열심히 읽는 거는 아니다. 네. 라는 거죠. 네. 뜨거운 마음이 있어야만 뜨거운 열심히 마음으로. 네네네. 하는 거고요. 네. 더 얘기를 진행하기 전에 네. 냉심이라고 할 뻔. 소피 원스님. 한심. 오, 와. 오늘 컨디션 좋아 보이세요. 제가 지난번에 컨디션 굉장히 안 좋았나 보네. 네. 사전 보리도 속뜻이 있고 두 개 다 좋아요. 초3 앞두고 속뜻 사전 필요할까요? 초3 아니라 초1부터 좀 속뜻 사전 사용하시는 걸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네, 밖에서 걸으면 듣고 있습니다. 초3 남아 하루 종일 거의 책을 읽고 있습니다. 오, 대단합니다. 밥 먹을 때 화장실 가서 책을 보고 한 가지 책을 여러 번 읽습니다. 아주 굵은 책도 읽지만 만화책도 많이 읽는데 괜찮을까? 마지막은 만화책을 읽는 게 괜찮냐? 이런 질문 많이 받으셨잖아요. 만화로 된 책 읽는 거 괜찮냐는 거 네네. 정말 많이 봤거든요. 네네네. 뭐 역사나 과학에 관련된 것들이 만화로 많이 잘 표현되어 있는데 네. 저는 만화로 된 책에 대해서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다만 뭐든지 편식은 안 좋죠. 네. 만화로 된 책만 100%라는 건 안 좋아. 감동을 주는 책만 100%도 안 좋아. 네. 정보만 주는 책 100%도 안 좋아. 네. 뭔가 자기가 좋아하는 스타일은 70%. 반대쪽을 30%. 밸런스를 해서 어머님이 추천해 준다면 어머님의 역할은 충분하다. 알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네. 또 하나 좀 오늘 유독 젊어 보이시네요. 제가 항상 정장 입고 맞아. 넥타이 매고 그러니까 제가 네, 막 네. 굉장히 나이가 많은 줄 아세요. 오늘 진짜 소장님 네. 옷 이렇게 빨갛게 니트 입으시니까 10년은 젊어 보여요. 10년은 젊어 네네. 보이십니까? 아유, 감사합니다. 네네. 그래서 오늘 조금 염색도 하고 네. 옷 분위기도 좀 바꿔봤습니다. 맞습니다. 네. 중등 입학 앞둔 남아에게는 어떨까요? 술술 보게 될까요? 어떤 거 얘기하시는 거지? 죄송합니다. 속도사전. 속도사전? 요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네. 중등. 오늘따라 피부에 광도 나시고 밝아 보이십니다. 아니 사전 레드 얘기 좀 잡을. 질문 좀. 제 얼평 외모 평가 너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산뜻하십니다. 빨간색이 잘 감사합니다. 어울리세요. 그만해주세요. 이제 오늘 본론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네. 네. 둘 중에 어떤 게 더 많이 쓰일까요? 이해하는 거 어려워하는 초이. 어떤 게 더 많이 쓰일까요? 제가 앞에 내용을 못 봐가지고 학습 만화에 너무 빠져서 이야기책 골고루 읽히고 있어요. 잘하고 계십니다. 네. 저희가 무슨 크리스마스 선물 같답니다.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레드펜이 감사합니다. 칭찬으로 이해됩니다. 같이 기분이 좋아집니다. 사진 네. 사진 내부를 보여주세요. 이건 무슨 요거 얘기죠? 사전. 네. 조금 이따 보여드릴게요. 사전 내부. 네. 제가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또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네. 질문 좀 해주세요. 악어라든지 뱀이라든지 거북이 같은 친구들을 이제 우리가 파충류라고 하거든요. 맞아요. 파충류라는 단어에는 3개의 힌트가 포함되어 있는데 그게 뭘 것 같으세요? 파는 솔직히 모르겠고요. 파는 모르겠고 충은 벌레충. 벌레고. 류는 종류할 때 그런 종류. 류. 네. 파는 뭐죠? 그러면은 속뜻사전 한번 찾아볼까요? 찾아봤습니다. 기어다닐 파, 벌레충. 기어다니는 벌레로 돼 있네요. 기어다니는 벌레같이 움직이는 종류. 종류. 그게 이제 파충류인 파충류. 거죠. 그렇죠. 제가 네이버에 사실은 찾아봤어요. 네이버 사전에서는 뭐라고 하던가요? 네, 거기서는 그냥 파충강에 그 동물을 일상적으로 통틀어 이르는 말 이렇게 딱 돼 있고 말았어요. 그러면 사실 우리 꼬맹이가 찾아보면 모를 것 같아요. 아니 뭐야 파충류인데 네네. 파충강 동물 이룬다 하면은 뭐, 네. 그 말이 그 말 아닌가요? 그러니까 모를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속사전 딱 찾아보면 그냥 이렇게 그림으로 머릿속에 그려져요. 잠깐 근데 네. 이 파가 기어다닌다는 의미예요? 네. 뭐 기어다닐 파, 네. 벌레충, 무리류. 그러니까 3가지 힌트가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네요. 네, 힌트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3가지 의미 힌트 내부의 속뜻을 알면은 파충류란 걸 딱 떠올렸었다. 기어다니는 모양으로 움직이는 어떤 동물의 종류구나라는 게 맞아요. 이제 딱 들어오는 거죠. 네네네. 힌트가 있네요. 3가지 힌트가 주어져 있던 거죠. 네. 잠깐. 근데 요 책은 그렇다 치고 요거는 뭐죠, 요거? 이게 보이십니까? 제가 사실은 이건 아직 많이 읽어보지는 않았어요. 저도. 근데 너무 두꺼워서 네, 요거는 좀
아까 보여드린 거는 작아서 우리 초등학생들이 보는 거고, 이건 좀 두꺼운 거 보니까 좀 중고등학생들이 봐도 될 것 같아요. 잠깐, 이거 근데 네. 수박 그림은 뭐. 수박 그림도 있고요. 반으로 이렇게 쪼개져 있는 이런 느낌도 있고, 반으로 네, 된 네, 수박. 반으로 된 수박도 있고, 오늘 천천히 좀 네, 보여주세요. 천천히, 네, 이렇게 보이시나요? 훨씬 두껍고 크네요. 네, 큽니다. 제가 그래가지고 이 사전, 네. 이게 왜 수박이 그려져 있는지 알아본 거 아니겠습니까? 알아보셨어요? 네. 의미가 다 낱말 있나요? 하나하나가 바로 수박 같다고 그래요. 그래서 수박 겉핥기식으로 공부하는 세태를 풍자하기도 하고, 네. 한자어라는 게 수박 같아서 속을 들여다봐야만 그 속을 알 수 있다라는, 의미를 알 수 있다는 네, 것을 네, 네, 암시하기도 네, 한다고 합니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중학생 네. 이상이 된다 그러면 제가 그래서 이 큰 사전, 7만 단어 정도 된 속뜻 사전을 좀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고. 요거는 중고등학생이죠. 큰 중학생 거는 이상. 뒤에 이렇게 있는, 네. 초등학생은 이제 3만 단어 정도 수록된 요 작은 초등학생용 사전을 추천드리는데 네. 이것만 잘 아셔도 3만 단어 수준만 잘 아셔도 요게 3만 단어 정도 수준. 네. 과목 공부하는 데는 충분하지 않겠냐. 네네네. 중고생이나 대학생 그리고 부모님은 조금 큰 사전. 왜냐면 저도 어른의 어휘를 찾아봤더니 그건 초등에는 없었어요. 없었어요? 예, 요 밑에 있는 큰 사전에 들어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네, 제 생각에 이 두 개지를 다 가지고 있다면 집에 있다면 굉장히 큰 안성맞춤이 아니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제가 약간 좀 이렇게 저도 이 속도사전 팬이라서 이렇게 하는데 조금 쇼호스트 같은 느낌도 이게 좀 듭니다만. 무거워가지고 이렇게 들고 계시기가 조금 어려울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요거 두 개 집에 딱 있으면 집에 가정교사 딱 두는 느낌일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괜찮을 것 중고등 같아요. 사전에서 파충류 좀 찾아주세요. 여기 다 해드립니다 서비스입니다. 한번 찾아봐 주시죠. 시간도 제가요? 괜찮으니까요. 중고생 사전에서 파충류를 찾아봐 주시죠. 제가 사실은 유리스마가 그 눈이 안 좋잖아요. 선생님 좀 찾아주세요. 네. 갑자기 즉석에서 갑자기 나온 그 질문이라서 그렇죠. 이건 안 찾아보겠습니다. 찾아봤거든요. 파충류 어딨나요? 제가 봐요. 찾을까요? 네. 파충류. 똑같아요. 기어다니는 벌레, 땅을 기어다니는 벌레 같은 동물 종류, 거북이, 악어, 뱀 따위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네, 동일하게 잘 표현되어 있어요. 네. 근데 이 사전에는 굉장히 좀 여러 가지 특이한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그 비슷한 듯 다른 말 같은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 것도 좀 잘 돼 있고. 이게 네. 그 동의어, 유의어, 반의어 같은 걸 함께 공부하는 게 영어 단어 외울 때도 맞아요. 좋거든요. 네네네. 국어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말하고 반대말 같은 걸 한 번에 공부할 수 있다면은 그 어휘를 공부하는데 굉장히 효율적이에요. 그래서 이 사전에는 그런 것도 실어놨더라고요. 네네네. 비슷한 말 중에 서로 바꿔 쓸 수 있을 정도의 비슷한 말도 있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바꿔 쓰면 안 되는 비슷한 말들도 네. 있고 그런 것들을 초등학생들이 다 정확하게 알기 힘드니까 표로 만들어가지고 학생들이 알 수 있도록 잘 구성을 해놓은 것도 제가 이 사전을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좀 소개해달라고 아까 하셔가지고 제가 봤더니 미리 좀 봤거든요. 부록 목차가 9가지나 있어요. 9가지? 네, 9가지. 속담도 있고요. 관용어도 있고요. 그 다음에 만화 고사성어가 있어요. 네, 50가지. 네. 그래서 이거를 또 만화로, 고사성어를 만화로 이렇게 해놨어요. 네. 학생들이 또 만화라면 또 엄청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네네. 네, 쭉 한번 넘겨봐 주시죠. 네네네네. 오. 만화로, 너무, 근데 안 보이실 것 같아요. 이렇게 만화로 고사성어가 쭉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국어사전에 이런 네네. 고사성어에 대한 만화로. 설명까지 네네, 잘 다 되어 되어 있는 있어요. 책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괜히 방송 때도 속뜻사전하고 아무런 그 연락도 없었던 상태에서 이 사전을 추천했던 이유가 네네네. 이렇게 다채롭게 뭔가를 넣어가지고 학생들이 정말 공부하는 데 도움되게 구성한 책이 사실은 없어요. 네네. 대부분은 이제 텍스트에 대한 데피니션, 정의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하는 데 집중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네. 학습용으로 뭔가 사전을 사용한다면 저는 이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교육용 한자, 기초 한자 900자 기반의 고사성어를 많이 수록해 놨는데요. 네. 고사성어의 고사라는 게 또 어떤 의미냐? 옛, 고, 일, 사. 네. 옛날 일, 옛날 이야기라는 뜻이거든요. 네. 옛날 일에 관한 성어라고 해서 고사성어인 것이에요. 네네. 고사 또 이런 것도 설명해 주시고,
파충류도 알고 또 뭐죠? 아까 열심, 한심. 그렇죠, 그렇죠. 네네. 이게 낱낱이 이거를 뜻을 아니까 이제 안 잊어버릴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그 초등학교 좀 엉뚱한 질문 또 갑자기 또 느닷없이로 되나요? 느닷없이는 유리스마 TV에서 많이 원래 많이 하는 건데 네. 초등학교 3학년 때 그 국어 사전 찾기 이런 수업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왜 또 3학년인가요? 네. 이 초등학교 3학년부터 갑자기 교과서 종류도 많아지고 네. 교과서의 두께도 굉장히 두꺼워지거든요. 초등학교 1, 2학년 때는 사실 아이들이 거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용어라든지 어휘의 의미를 물어봤을 때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네. 바로 즉답을 해줄 수 있는 수준들이 많아요. 굉장히 쉽거든요. 네. 근데 3학년부터는 갑자기 낱말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부모님은 다시 알죠, 당연히. 선생님도 정확하게 알지, 의미는. 근데 그거를 정확한 의미, 속뜻까지 풀어서 설명해 주는 건 또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어렵죠. 네네. 그래서 그런 사전을 찾는 방법을 아예 가르쳐 줘서 아예. 네, 학생들이 자기 주도적으로 어휘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해가지고 3학년 1학기 7단원에는요 반갑다 국어사전이라는 것이 10차시나 배정돼 있어서 사전 찾는 활동을 훈련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미리 그렇게 해주고 있네요. 그렇죠. 네. 그래도 저학년 때부터 학교에서 하기 전부터 이렇게 막 해놓은 애는 학교에서 막상 수업 시간에 하면 재밌겠다,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초등학교 3학년 때 그 공부의 결정적인 순간이다. 뭐 이런 평생 공부 자원, 뭐 이런 말이 있어요? 사실인가요? 미국 교육학자의 얘기인데요. 초등학교 네. 1, 2학년 때 하는 공부는 learning to 제 발음이 아니라 learning to read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즉 읽을 줄 알기 위한 기초학습이다라는 거죠. 읽기 위한 기초학습. 네. 그다음 3학년부터 대학생까지 3학년, 초등학교 3학년부터 대학교까지의 공부는 네. reading to learn. 알겠습니다. 알아고 해요. reading 너무 to 고르신다. learn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식을 쌓기 위한 독서학습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거든요. 네네. 초등학교 3학년 공부가 그래서 그런 어떤 평생 공부의 변곡점이 될 수밖에 없고 이 시기에 가장 강력한 학습 도구가 사실은 이제 딕셔너리, 사전이 되겠어요. 그래서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전국 초등학교 3학년한테 자기 사전 갖기 캠페인 같은 걸 벌여가지고 오, 괜찮다. 장학금 대신에 이제 사전을 선물해주는 자기 사전 갖기 놀이. 자기 사전 갖기 갖기 캠페인 캠페인을 괜찮다. 프로젝트를 전 국민 운동의 일환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그래요. 미국에서요? 우리나라도 하면 좋겠다. 그렇죠. 우리나라에서도 이 코로나 시대에 아이들이 집에서 온라인 수업을 듣다 보면은 모르는 용어나 단어 같은 것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네, 근데 네. 이제 선생님 만나기도 어렵고 그거 맞아.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꼭 찾아가지고 공부한다면은 저는 사전 선물하기, 사전 공개적으로 이제 같이 함께 활용하고 찾는 방법 알려주기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코로나 생각합니다. 때 이참에 이 속도사도 한번 다 해버리면 좋겠다. 집에서 심심한데 이렇게 네, 네. 펼쳐가지고 네, 네. 랜덤하게 읽어보기. 읽어보고 굉장히 좀 유익하고 재밌을 것 저 같아요. 그런 것도 했어요, 어렸을 때. 사전 펼쳐서 거기서 진짜 잘 안 쓰거나 어려운 단어 찾기 이런 것도 했어. 네. 그리고 친구랑 서로 물어보고 대결하고. 역시 서울대는 틀리시네요. 잠깐, 우리가 또 이제 시간이 좀 되기 때문에. 네네네. 에너지가 너무 준비되셨네요. 오늘 텐션이 너무 센가? 잠깐. 저번에 졸았던 얘기 저번에 듣고 졸았다고? 정신 차리셨나요? 저 뜬금없지만 질문 하나. 초3인데 영어 사전도 필요할 거예요. 영어 사전, 그러니까 사전은요, 미리 사놓는다고 해서 절대 손해볼 것도 아니고 없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저는 가지고 계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네네네. 저희 때는 초등학교 졸업 때 상으로 큰 사전 받았었는데 커서는 사전을 참 멀리한 것 같아요. 이 기회에 자녀 교육에 좋은 툴로서 사전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텐션 점점 떨어지나요? 올립시다. 올립시다. 잠깐. 623482님이 텐션 좀 더 올리겠습니다. 업. Learning to read. 선생님 다음엔 영어 사전도 추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6세의 사전 활용법도 남편이 라방 보고 있는데 무조건 사래요. 알겠습니다. 사전 공부 팁이 이건 뒤에서 좀 나올 거고 활용법 알려주세요. 초등국어 사전 퀴즈 하면 맞아요. 퀴즈 같은 거 하면 단어 의미 맞추기 퀴즈 같은 거 하면 정말 재밌거든요. 이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I am so long. 님께도 출간 서적 한 거 보내드리도록 축하드립니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지금 되게 비싸던데. 공짜로 받으면 되게 이거 아닌가요? 예, 네, 유리스마님. 축하드립니다. 다른 책이죠. 소장님 말씀 너무 잘하신다고. 감사합니다. 한자 공부 언제 어디까지 할까요? 어려서부터 시작하셔도 됩니다. 언제까지 하느냐고요? 평생 하셔야 되겠고요. 네, 언제까지가 어디겠어요? 너무 밝아 보이셔서 좋네요.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예전에 한글 날 때 한글 박물관에서 사전 빨리 찾으면 사전 나눠줬어요. 진짜? 정말 좋네요. 공짜는 항상 좋은 것이죠. 네. 그다음에 아이가 사전 사달라고 했었는데 아직 필요하지 않다고 한 엄마 반성해야겠습니다. 네, 반성 말고 구입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백과사전은 몇 살부터 구입해야 되나요? 백과사전 이제 정보 찾기용인데 좋은 질문인 것 같습니다. 네. H플라워 공사님께도 주간 서적 하나 보내드리겠습니다. 언제부터 백과사전을 봐야 되느냐? 백과사전 이제 정보를 검색하고 탐색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아이들이 그 백과사전에 구성된 모든 내용을 다 탐색하고 싶지 않아요. 않죠. 그리고 정말 재밌는 거는 사춘기 즈음에 이제 되면요. 네. 그 백과사전 중에 꼭 성교육에 관련된 것만 나달나달하게 애들이 읽는다 그러더라고. 그것만 그냥 다른데요. 그쵸? 그러니까 뭐 성교육에 관련된 거는 때니까. 사춘기 때니까 그렇다 치고 어렸을 때는 뭐 나무에 관심 있어요. 그럼 나무 관련된 거 많이 찾고 뭐 자동차에 있어요. 자동차에 관련. 그래서 저는 어떤 지적 호기심이 생기고 어떤 분야에 대해서 탐구하고 싶고 읽어보고 싶어 할 때는 단행본을 찾아가지고 사주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백과사전을 그때쯤 구입해 주시면 요거를 읽다가 저건 뭐지 하면서 그 관심 분야가 옮겨가면서 다양한 분야를 읽을 수 있어서 네네. 저는 그때쯤 어떤 특정 분야에 이렇게 빠져드는 모습을 보일 때쯤 그 분야 책도 사지만 그때가 딱 백과사전 같이 살 때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엄마가 잘 그렇게 캐치해갖고 싹싹 이렇게 넣어주면 좋겠다. 그렇죠? 네. 아이가 사전 잘 찾아봤었는데 요즘에 급하게 찾고자 네이버를 이용해요. 다시 사전 찾을 수 있게 하는 노하우가 있을까요? 눈에 보이는 곳에 엄마랑 같이 식탁에서 매일 찾는 훈련. 식탁 괜찮네요. 저 사실은 물어보면 식탁에 없으니까 다시 거실로 뛰어가기 귀찮아서 포기하는 그런 경우가 생기는데 식탁 괜찮네. 네. 근데 사용법에 관련돼서 우리가 팁을 하나 좋은 거 드리려고 준비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쵸, 뭐죠? 단어장. 네네. 단어장. 제가 어릴 때 그 단어장 이렇게 막 썼잖아요. 그렇죠, 그거 그렇죠. 요즘도 그렇게 하면 좋나요? 단어장을 써서 공부하는 거 물론 뭐 나쁘다 할 거는 아니에요. 근데 단어장을 만들어가지고 공부하는 것을 시간이 많이 들어가는 효율성이 조금만 떨어지는 방식이라고 저는 봅니다. 좀 떨어지죠. 또 그래서, 쓰고, 그래서 차라리 네. 사전을 찾아보고 포스트잇을 거기다 딱 붙여놔. 괜찮네. 네. 네. 포스트잇으로 마킹하는 법은 저는 훨씬 더 좋지 않느냐. 아까 사전 활용하는 법 물어보셨잖아요. 네네네네. 찾아본 단어는 동그라미 치고 포스트잇으로 딱 붙이는 거 저는 이게 대박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래갖고 또 이렇게 보여드릴 게 하나 있어요. 여기 사전에 봤던 우리 속도사전에 요거 보이시나요? 라방이? 보이나? 화면에? 네. 화면에 보여요? 이렇게 찍어주시는 거죠? 네. 요렇게. 요렇게? 여기 있는 이렇게. 사전을 보면. 요게 뭐냐면 일본 아이들 국어 사전 같아요. 이렇게 뭔가 막 붙여놨어요. 이게 네네네. 이제 포스트잇을 막 이렇게 붙여놓은 거예요. 마치 자기가 찾아본 단어에 포스트잇을 붙여놓으니까 네네네. 이게 마치 국화꽃처럼. 국화꽃. 네. 그렇죠? 네. 이렇게 일본에서는 아이들 학습을 할 때 사전 찾을 때 포스트잇 붙이는 걸 사전 찾기 학습 방법이라고 하거든요. 네. 포스트잇 속뜻 사전을 우리가 찾아보다가 네. 자녀분들과 함께 찾아보다가 찾아낸 단어는 동그라미 치고 그 페이지에 포스트잇도 이렇게 붙여가지고 네. 꽃잎처럼 달아놓으면은 꽃잎 달기. 어휘력 확장 효과가 굉장히 좋고 네, 또 네. 네이버나 다음에서 포털에서도 이걸 검색해 보시면 꽃잎 달기 놀이 학습이라고 해가지고 네. 사진들을 볼 수가 있어요. 있어요. 근데 아까부터 제가 너무 궁금했던 게 네. 저게 뭘까? 짜잔. 사실은 유리스마도 해보지 않았겠습니까? 이게 우리 애들하고 같이 좀 급했지만 같이 막 찾아보기도 하고 붙였어요. 마치 정말 이렇게 예쁜 꽃잎 같죠? 네. 대단합니다. 네, 꽃잎 달기 놀이. 3명의 유리가 네, 붙여준. 우리 유리들.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면서 제가 굉장히 뿌듯했어요. 그렇죠, 네, 너무너무 뿌듯하고 정말 유식해지는 느낌. 네, 너무 좋았습니다. 이거를 근데 선물 받은 미국에 있는 저기 미국에 있는 교포 학생인가요? 네, 우리 한국 아이가 우리 이거를 쓰신 저자님, 네, 교수님께 편지를 썼대요. 네, 그걸 제가 좀 오늘 영어로? 한글로 네. 한글로 보내서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네네네. 사전 정말 감사해요. 고마워요. 아저씨는 정말 멋져요. 이때 아저씨란 우리 저자 교수님을 말씀드린 거죠. 네. 책에는 단어들이 많아서 정말 좋아요. 전 사실 쓰는 게 정말 힘들었어요. 단어가 복잡했거든요. 쓰는 게? 쓰는 게. 쓰는 거? 네네, 쓰는 게. 아닌가요?
이거 읽어주시죠. 미국에 네. 있으니까. 네. 미국 친구라서 약간 네, 문장이 그렇죠. 서투를 수도 있습니다. 항상 사전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드디어 제 사전을 갖게 됐. 본인 사전 갖게 된 게 되게 뿌듯했나 봐요. 그렇죠. 이제 단어가 궁금하면 언제든지 이 사전을 펼쳐서 찾아볼 수 있게 되었어요. 알쏭달쏭하던 단어의 뜻을 속 시원히 알게 되어 좋아요라고 교수님께 네, 이렇게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자, 여기 한번 보시면, 포스트잇 사러 가자! 이런 것도 있으시고, 나도 저거 해볼래요. 방금 구매했어요. 홈쇼핑처럼 빨려 들어가. 포스트잇 구매 각. 소장님 두 분이 함께 아까 친구하셨던 퀴즈 예시를 들어봐 주시고, 이게 무슨 말이지? 잠깐만. 그 다음에 아이가 사전을 읽더니 아이가 해보고 싶다고 네. 하고 있어요. 좋습니다. 아이랑 같이 보나 봐요. 네. 그다음에 두 권 사서 엄마랑 누가 먼저 찾고 이야기하는 게임에도 이거. 러브 앨리스 15님 네. 책 보내드리겠습니다. 잠깐 이제 책도 다 나갔나? 책도 좀 더 드리면 안 돼요? 나간 것 같은데. 네. 너덜너덜 할 때까지 활용하고 싶네요. 맞죠. 네네네. 사전은 너덜너덜 할수록 좋은 겁니다. 네. 그리고 이게 사전이 네. 이렇게 자주 찾다 보면 여기가 까매지고 손때가 붙고 여기 손때도 붙고 그렇죠. 네. 여기 좀 접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남자애들은 특히 이런 거 괜히 주면은 또 여기다 또 물을 붙여. 그래서 이게 쭈글쭈글해지기도. 네, 국물도 사전은 붓고. 그렇게 보는 책입니다. 사전을 무슨 진짜 신주단지처럼 보시 그러지 마시고 그렇죠. 항상 찾아보고 침도 흘리기도 하고 물에 젖기도 하고 마르기도 하고 늘 찾아보고 동그라미 치고 꽃잎도 붙이고 네네네. 해서 이 사전이 정말 나달나달해질도록 만약에 공부한다면 저는 아이들 국어뿐만 아니라 모든 과목 공부에 있어서 맞아. 그걸 하지 않은 친구들과 현격하게 다른 차이. 네네네. 그 속뜻을 알고 영어나 개념의 이해를 파악해서 훨씬 더 좋은 공부 효과를 반드시 누릴 거라고 생각을 저자 합니다. 교수님 성함이 전광진 교수님이시죠? 네, 그렇죠. 네. 제가 어렸을 때 사전 이런 거 사면요. 네. 좀 빨리 많이 본 것처럼 하고 싶잖아. 그래요? 저 사실 맨날 이러기도 막 이러고 괜히 이러고 손때가 많이 묻어야 더 보고 싶거든. 네, 사실. 네, 네. 책이 너무 깨끗하면 보고 싶은 마음이 잘 안 생겨요. 없어. 맞아, 그쵸, 그쵸. 맞아요, 그래가지고 맞아요. 괜히 이렇게 막 나만의 맨날, 사전. 맨날 이러기도 했는데 네. 여기만 까맣죠. 그렇죠. 그런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베개용도 되고. 베개. 알겠습니다. 소장님 초등 국어 사전인데 속뜻 사전 꼭 필요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른 사전들은 이제 데피니션 정의 부분이 정확하게 되어 있지만 그 네. 속뜻까지 잘 풀어져 있는 사전이 별로 없어요, 솔직히. 네, 네. 그래서 속뜻 사전은 학습용으로 쓴다면 저는 속뜻 사전을 활용하시는 게 가장 좋다라고 강추드리고 싶어요. 전 이름 써서 들고 다녔어요. 그렇죠. 저도 이름 대박 크게 여기 써가지고. 옆에 네. 이렇게 여기. 그렇죠. 예, 이병헌, 유리스마 뭐 이렇게 유리스마 옛날에, 이렇게 이렇게 써가지고 썼어요. 맞아. 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나라에도 이제 모든 학생들이 이렇게 좀 자기 사전을 가지고 속 시원하게 네. 공부하게 되기를 바라고요. 네. 속뜻이 풀이된 국어 사전을 가지고 뜨거운 마음으로 뜨거운 마음. 공부할 수 열심히. 있다면 우리나라에서도 노벨상 수상자가 나오지 않겠느냐. 많이 나와겠죠? 네, 많이 나오지 네,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케이스나 표지 같은 거 보면 사실 저도 이제 출간물 책도 많이 내보고 다른 분들의 책도 많이 읽어보고 하면 책을 조금만 살펴봐도 이게 정말 얼마나 애정을 들여서 쓴 책인지 정성을 들여서 쓴 책인지를 저도 저자 역할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느껴져요 금방. 그냥 이렇게 좀 후루룩 쓰신 책인지 정말 모든 이 진을 다 빼서 쓰신 책인지 느껴지거든요. 근데 제가 이 속뜻 사전을 이렇게 오늘 추천까지 드리고 방송에서도 아무런 그런 이해관계 없이도 그러니까 정말 순수하게 좋아서 추천하시는 거잖아요. 추천드렸던 그쵸? 이유가 네. 이걸 쓰신 교수님의 어떤 피와 땀 같은 것들이 잘 배어 있어서 추천을 드렸고요. 네. 이 코로나19 시대의 가정학습 중요도가 매우 올라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주먹구구로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면 하루나 한 달은 괜찮을지 모르지만 그게 1년이 2년이 됐을 때는 어떻게 공부했느냐, 어떻게 공부시켰느냐가 큰 차이를 불러올 것 같아요. 네. 전 과목 학습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가정교사 역할, 그리고 엄마를 대신해서 정확한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교재로서 저는 이 속뜻 사전이 선물이자 보배가 아니냐 생각이 되고요. 제가 출판사로부터 긴급히 정보를 좀 들었는데, 책이 워낙 많이 팔리고 있어가지고, 새로운 제작 공부를 위해서도 새로운 제작을 많이 들어가셨다고 그래요.
그 추가 제작 과정 때문에 어머님들이 이제 구매를 하셔도 빨리빨리 이렇게 이거 오는 거야 하는 걱정을 하실 수 있어서 그 제작 과정을 다 출판사에서 영상으로 만들어가지고 올려주신다고. 근데 빨리 받고 싶은데. 그렇죠. 네, 다큐멘터리 느낌으로 네. 그런 과정을 다 알려드린다고 하니까요. 구매하시면은 조금만 여유를 가지셨을 때 반드시 속뜻사전은 집에 오고야 만다. 네, 그리고 왔을 때 잘 활용하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사전 찾기 미리 하면 초3의 학교에서 사전 찾기 할 때 1등으로 찾는다면서 뿌듯해합니다. 그렇죠. 네네. 뭐든지 열심히 해서 네, 그렇겠다. 잘한다면 칭찬받을 수 있으니까 좋을 것 같습니다. 요 분까지 마지막으로 출간 서적 드리는 것으로 마무리하고요. 네. 한 시간이 정말 금세 지나갔죠. 유리스마님 같이 진행 또 했는데 느낌이 어떠셨나요? 역시 또 저는 초등학교 3명이잖아요. 그렇죠. 네. 앞으로 더 열심히 속도사전 찾고 같이 아이들하고 같이 이렇게 함께하는 시간이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을 또 들게 하네요. 이미 방송 전부터 사실 집에 있으셨잖아요. 네, 사실은 그랬어요.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인스타라방을 통해서 도치만 카페에 함께 속뜻사전 후원으로 진행한 한 시간 도움이 되셨는지요? 앞으로도 많은 방송과 라이브 등을 통해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님들 오늘 많은 호응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다른 자리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